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 INUBS입니다. 저희 INUBS는 우리 대학 언론기관으로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음성과 영상방송을 제작, 송출하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학내 스피커와 식당 모니터를 통해 학우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부 점심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방송, 진리의 소리.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INUBS. 히어로들.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남긴 명언입니다. 마치 지금 청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역사적 위인들의 삶과 지혜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위인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히어로들에서 알아보아요. 지난 방송에선 저항 시인을 주제로 윤동주와 이육사 시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떤 특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벌써 히어로들의 5번째 특집, 바로 어버이 특집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번 히어로들에서는 자식을 위해 힘쓰신 부모님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은 우리의 영원한 영웅이죠. 항상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부모님. 언제나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 자식을 위해 힘쓰신 부모님들에는 어떤 분이 계실까요? 저는 이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신사임당은 가장 유명한 어머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5,000원의 주인공 율곡이이를 키워내신 어머니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더욱 익숙한 것 같습니다.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다면 아버지도 빠질 수는 없겠죠. 위대한 아버지는 어떤 분이 계실까요? 저는 다산 정약용이 생각났습니다. 정약용은 우리나라 최초의 거중기를 발명하신 분이시죠. 모두 정약용을 발명가 또는 실학자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정약용도 아이들의 교육에 힘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사임당과 정약용의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많이 접해보진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히어로들에서 신사임당과 정약용에 대해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위대한 어머니, 신사임당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들다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 시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며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온다며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식당을 하나 갖게 됐어. 그리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진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 내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식당 이름을 짓고 고사를 지내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축하는 계속되었고 자정이 낮아서야 돌아가서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이 들어버리시고는 깨지 않겠어. 다시는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젠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신사임당은 조선 중기 여류 예술가인데요. 학문이 깊고 시와 산문에 능한 문인이면서 덕이 높고 마음이 여진 어머니였습니다. 사임당은 7이나 되는 자녀를 서당에 보내지 않고 스스로 가르쳤는데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홈스쿨링을 한 셈입니다. 지금은 도서관, 컴퓨터도 있어 편리하지만 조선시대에 사임당 혼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인 율곡이조차 학문에 있어 자신의 스승은 어머니라고 했는데요. 얼마나 위대한 선생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임당의 큰딸은 그림에 능했고 막내 아들은 검은고에 능했는데요. 자식들은 학문이면 학문, 예술이면 예술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임당 덕분이었는데요. 자녀가 스스로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응원하는 자애롭고 슬기로운 어머니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제각기 지닌 재능을 최대한 살려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컸던 것 같은데요. 모두 자신에게 맞는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응원했다고 합니다. 역시 자식들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은 무한한 것 같네요. 현모양처의 표본인 신사임당. 아마도 모든 어머니들이 신사임당처럼 위대한 어머니 아닐까요?
찾아 울어줘. 기뻐서 그랬는지 슬퍼서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드릴 것이 없었기에 그저 받기만 했죠. 그러고도 그땐 고마움을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네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난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힘드셨다는 거 이제 알아요. 나 때문에 많이 우셨죠. 그땐 왜 그랬는지 몇 번이나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내 작은 선물을 너무 감동 마세요. 당신은 나에게 세상을 선물했잖아요. 잘할게요. 내가 잘할게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넌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처음 당신의 모습은 기억할 수 없지만 마지막 모습만 죽는 날까지 기억하겠죠. 내 모든 맘 다해 사랑합니다.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난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당신은 나의 어머니. 여러분들은 드라마 신사임당 빛의 일기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배우 이영애 씨가 신사임당 역을 맡아 열연을 하고 계신데요. 이 드라마에서도 신사임당의 예술가적 모습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사임당의 큰딸은 그림에 능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여자들이 그림을 그리고 교육을 받는 것에 부정적인 시선들이 강했습니다. 역시 심사임당의 큰딸도 그림을 그리는 것에 많은 제약이 따랐는데요. 하지만 드라마에서 신사임당은 딸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며 포기하지 말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심사임당의 성품과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신사임당의 삶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강릉의 오죽헌입니다. 오죽헌은 신사임당이 태어난 집인데요. 사랑채, 율곡기념관, 강릉 시립박물관도 있습니다. 신사임당뿐만 아니라 율곡이의 생애와 유품도 볼 수 있으니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다음으론 위대한 아버지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데요.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수원 화성 축조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대함이 있었죠. 바로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정조가 승하한 후 18년간 정약용은 유배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동안에도 자식에 대해 걱정하고 교육에 힘썼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유배지로 불러 함께 공부하며 익혔음은 물론 자식 하나하나의 장점과 단점을 편지로 써 일깨워주고 가르쳐줬습니다. 일일이 편지로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역시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그는 두 아들에게 무려 100여 통의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도 공감할 수 있는 참된 인생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는데요. 배려하고 양보하여 가족의 해체를 막아라. 서울 부근에 살며 높은 문화 수준을 유지해라. 늘 심기를 화평하게 하고 진취적인 태도를 가져라. 라는 말씀을 편지에 쓰며 자식들을 향한 마음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자신이 유배 생활을 하여도 힘을 내서 살아가는 뜻을 전한 것 같은데요. 자식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편지네요. 이로써 아버지의 마음까지 모두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들은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번 히어로들의 방송을 통해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쓸쓸해진 뒷모습이 낯설어 걸어가는 내내 바라보다가 그냥 눈물이 나서 그냥 울기만 했어. 지금껏 모르고 산 내가 미워서 앞에선 태연한 척 웃기만 해서 항상 내 앞에선 강한 척해서 생각조차 못했어. 아닌 줄만 알았어. 쓸쓸한 뒷모습을 몰랐던 거야. 그때는 몰랐죠. 너무나 어렸죠. 누구보다 외로울 텐데 다가가지 못했죠. 이제야 알았죠. 조금 늦은 건 아니죠. 너무나 하고 싶은 말 영원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한참을 그렇게만 바라보다가 달려가서 그냥 안아버렸어. 마냥 울고 싶어서 그 품에 울고 싶어서 당신의 고마움이 너무 서러워서. 그때는 몰랐죠. 너무나 어렸죠. 누구보다 외로울 텐데 다가가지 못했죠. 이제야 알았죠. 조금 늦은 건 아니죠. 너무나 하고 싶은 말 영원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한숨 한번 푹 쉬면 다 나아진 듯한 척 내게 안 보여 그대야 흐르지 않는 눈물. 상처 가득한 가슴 울지 않고 나 밭을 훑어다 내가 만든 건데 자꾸 해요 왜 그대 탓을. Angel, I showed you were tired, but your head is such a liar. 이제 내가 안아줄게요. 내게 기대도 돼요. Angel, I showed you were tired, but your head is such a liar. 그대는 영원한 나의 높은 하늘이에요. 거칠어진 손에 주름진 눈가에 쓸쓸해진 뒷모습마저 난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그랬나봐. 아프게 했나봐. 뒤돌아선 뒷모습마저 내가 남긴 짓만 같아서 해준 게 없지만 나 들은 게 하나 없지만 너무나 하고 싶은 말 영원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Can you blow my whistle, baby? Whistle, baby. Let 저희와 함께 알아본 역사적 위인, 히어로들 어떠셨나요? 히어로들의 업적뿐만 아니라 명언까지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옛 선조든 말씀 하나도 틀린 것 없다고 하죠. 어쩌다 어른이 된 우리들에게 선조들의 말씀은 삶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위인들처럼 지혜로운 20대를 살아가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천다연, 기술의 김우곤, 진행의 장인호였습니다. 움직이는 방송, 진리의 소리.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INUBS